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힐링과 행복을 도와드리는 노박사 레오입니다. 자,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요, 올바른 MBTI 검사 및 활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BTI가 다시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제 MBTI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성격을 알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 또한 성격 검사나 이런 성격 유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물론 유행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MBTI 혹은 어떤 때에는 디스크 혹은 이제 다른 기타 검사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데 그림 그리기 검사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오면 또 갑자기 또 그런 검사들을 한번 해본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검사들이 많이 있죠. 즉, 꼭 MBTI뿐만 아니라 이런 본인의 성격을 알고자 하는 것 혹은 타인의 행동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 이런 노력들을 같이 얘기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가장 첫 번째 질문은요, MBTI 같은 성격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이 얘기는 되게 답은 간단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가요?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자,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필요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에는 채용 때 신체 검진이라는 걸 받습니다. 혹은 군대에 갈 때에도 신체 검사라는 걸 받아서 어떤 신체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봐서 군대에 가기도 하고 면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신체적인 특징을 고려한 배치를 하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격 검사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내 심리적인 상태나 특징들을 알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나름대로 과학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의 심리적 상태나 그 성격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always, 항상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그 한의학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 사상체질이라던가 팔체질이라던가 그 다음에 기질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질이나 사상체질을 분석해갖고 거기에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 자기한테 적합한 활동, 도움이 되는 활동, 이럴 경우에 신체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격검사라는 것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즉, 외향형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과 내향형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도 다릅니다. 혹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도 다릅니다. 즉, 이런 성격 검사들을 함으로써 그런 다양한 차원에서 내가 나를 어떤 식으로 심리적 측면들을 운용할 것이냐,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얻는데 바로 성격 검사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TI 같은 성격 검사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단연코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단순히 도움이 되는 정도를 넘어서요, 꼭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께는 꼭 성격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심리 검사 같은 것들을 좀 진지하게 제대로 좀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취업준비생 내지는 진로 혹은 적성상의 고민이 있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받으시라고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은행 업무가 맞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보험회사 업무가 맞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교사가 맞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법관이 맞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유튜버 혹은 연예인, 여러분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대답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들이
정확한 분석과 정보의 근거에서 이루어졌느냐? 이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요, 첫째,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한 되게 열정, 몰입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정보들을 캘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어떤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5개, 막 3개 이렇게 계속 동영상을 만들고 올리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버는 되게 재밌을 거다. 혹은 얼마나 흥미로울까? 아닙니다. 유튜버의 경우에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인내와 끈기입니다. 이거는 유튜버가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매우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한 주라도 혹은 하루라도 혹은 어느 정도 컨텐츠가 올라가는 게 중단이 되거나 좀 느리게 올라간다던가 띄엄띄엄 올라간다던가 이러면 구독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겉은 화려해 보이는 이 유튜버의 세계도요, 인내와 끈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진로 혹은 직무 혹은 회사 혹은 취업 이런 나의 적성,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심리검사를 받고 그 중에서도 이제 MBTI와 같은 성격검사, 성향검사, 인성검사 같은 것들은 반드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대상들은요, 결혼하실 분들이에요. 예. 저는 직업상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결혼하고 힘들어하거나 이혼하고 싶거나 이런 사람들을 직업상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두 사람 원래부터 안 맞는데 왜 결혼했을까? 혹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서로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효과적인 대처 방안 같은 것들을 서로 합의하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약속하고 준비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성격 유형 중에 외향, 내향 이런 분들이 있죠. 자, 외향형 성격들은 내향한테 되게 많이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진 신중함, 꼼꼼함, 조용하고 차분함 이런 것들을 자기가 못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동경하고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사람으로서 내향적 배우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매력을 느껴요. 반면에 내향형 분들은 외향형들의 활동성, 적극성, 추진력 이런 것들 되게 매력이에요. 나는 되게 스스로 생각할 때 되게 답답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외향형이 막 거침없이 막 언어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확 리드해서 자기를 끌어주기도 하고 이런 면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인이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매력을 느끼고 사귀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일단 칩시다. 자, 결혼 생활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이런 매력들이 생활상에서도 되게 자극이 되고 좋은 경험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부싸움을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서로 간의 성격상의 되게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갈등이 되게 심화되는 요인들이 된다는 거죠. 아주 쉽게 여행 패턴을 볼까요? 외향형들은 여행 가면요 자꾸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데 내향형들이 원하는 그 여행 패턴은요 좀 쉬고 휴식하고 좀 잠잠하게 있다 그럴까요?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서 나도 좀 돌아보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이제 이런 식의 여행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외향형이랑 내향형이랑 신혼 여행 때부터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외향은 신혼여행 때 보통 이제 되게 안 가보던 좋은 데를 가거나 새로운 곳을 가니까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같이 가자. 근데 나는 피곤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탁 밖에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고 우리 좀 천천히 하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런 특징과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귀었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이런 갈등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외향은 너는 왜 도대체 내 의견을 계속 무시하는 거야? 내향은 또 아니 나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줘야지 왜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다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나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앞둔 분들께는 꼭 두 분 다 성격 검사를 해보십시오. 그것도 진지한 성격 검사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기로라고 하면 보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년에 직업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새로운 직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 직장이 아닌 것 같아서 새롭게 다른 일을 해본다던가 이럴 때에는 반드시 심리검사를 해보고 특히 성격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바꾸셔라 혹은 그 정보들을 참고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직업이 안 맞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온 과정들이라는 것에서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요. 첫째, 지금까지 내가 직장을 바꿔야 되겠다. 이 직업이 안 맞아서 바꿔야 되겠다. 이 얘기는 이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그것을 반복하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한 정년퇴직이나 아니면 회사를 한 10년 이상 다녔는데 전직을 해야 된다. 이 정도 되면 지금까지 여기서 잘 지낸 것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샌가 여기에서의 방식과 여기에서의 일처리 방식, 사람들 간의 관계 방식 이런 게 정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에 다른 상황에 가면 이 앞에서의 방식들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이 있는 법이거든요. 이쪽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쪽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힘들었던 것이 이쪽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있을 경우에는 꼭 성형검사를, 성격검사를, 인성검사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적합하고 최적의 상태로 혹은 가장 즐겁게 가장 최고의 결과를 내고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도 삼성이 있고 현대가 있고 LG가 있고 다 다릅니다. 성격검사 결과를 보면요. 이분은 LG에 가서 잘 지내시겠네. 이분은 현대랑 맞겠네. 이분은 삼성에 가면 좀 더 잘 맞겠네. 혹은 그 안에서도 직무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실은 성격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잘 맞겠다. 이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예측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정보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네. 이처럼 본인의 적성이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성격 검사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MBTI를 비롯해서 디스크나 이런 다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성격 검사들에 대해서 만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평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검사는 단지 수단이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항상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검사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미래를 설계한다던가 직업을 선택한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던가 이런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혹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정보요, 단계요, 과정일 뿐이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즉 성격 검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잘못된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격 검사상은 너 외향이잖아. 너 외향인데 왜 이렇게 조용해? 외향답지 않게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절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외향도 가끔은 피곤하고 지치면 조용히 있게 되거나 아니면 말을 하기 싫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향이라는 검사 프레임을 씌워서 너 왜 그래? 이렇게 비난하는 도구로 쓰는 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내지는 저 사람은 내향이니까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평가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결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즉 심리검사라는 것은 결국 수단이요 과정일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결코 그 목적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인과 잘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올바른 MBTI 혹은 그에 준하는 성격 검사 혹은 심리 검사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힐링과 행복을 도와드리는 노박사 레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